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이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투자자의 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주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테슬라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혜 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해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저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게 코스모 화학 같은 산화철 관련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해질이 나온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기업 딱 하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첨보입니다.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해질은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어주는 약간 혈액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대했던 저가형 전기차의 등장은 없었지만,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없는 것이 서프라이즈였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작은 승용차라던가 작은 상업용 트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제조 과정을 개선을 해서 조립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3일 오늘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먼저 테슬라의 저가 LFP 배터리 호환을 중시를 하며 LFP 양극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국내 LFP 수혜주로서 첨보가 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양극재가 들어오던 간에 이 첨보가 국내 LFP 수혜로도 꼽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중국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도 전해질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왜 첨보가 수혜를 꼽히느냐? 일단은요, LFP 배터리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첨보는 중국 기업들보다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고, 피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기 때문에 LFP 확대로 인한 수혜의 폭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분기 때는 피전해질이 1000톤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되고, 3분기 때는 무려 6000톤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4700톤에서 23년도에는 17000톤으로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외형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고가의 LiPF6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원재료 변경을 통해서 원가를 약 30% 정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미국 시장 등의 글로벌 점유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0억에서 이번 연도 4분기 때까지는 300억까지 1년 안에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또 연도별로 보더라도 21년도 대비해서 역시 약 2배 정도 23년도에는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 캐파를 보면은 이것도 정말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의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총 통틀어서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10배가 높은 1233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바로 24년도에서 25년도 갈 때 약 2배 이상의 생산 캐파가 증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산 캐파가 증가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증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25년도까지 꼭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생산 캐파가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25년도까지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첨보 역시 25년도까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보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캐파가 1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더 반영될 것이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터틀 트레이더의 입장이라던가 차트 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물론 저도 터틀입니다. 하지만 기본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고 23년도에 이 캐파가 증가가 되어서 영업이익으로 찍혔을 때 그때 이 주가가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터틀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터틀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터틀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ROE를 보더라도요 22년도 대비해서 2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나왔던 핀포인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첨보가 LFP 배터리 확대 수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베스트 비즈니스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5% 그날 상승을 했는데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 투자자가 142억, 기관 투자자들이 8억을 순매수하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총순위가 12위에서 9위로 껑충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테슬라가 분명히 첨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LFP 관련 배터리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저가 전기차를 양산해 냈을 때 그때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첨보는 지수 추종을 할까 라고 봤더니 지수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 수혜가 분명히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 전반적으로 금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3월에 50bp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25bp냐 50bp냐,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가 위축될 것인가 침체될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보도 최근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것들은 분명히 이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분명히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막 무리하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요, 유럽의 IRA 법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유럽의 CRMA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긍정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만 하더라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큰 시세를 뽑아냈죠. 하지만 기존 2차전지의 새 제품에 대한 매출이 이런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의 CRMA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것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CRMA는 3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 기대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3월 중으로 IRA 법안의 세부화가 발표가 되면서 2차전지 관련 기업주들도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산 제품의 이제 산업용 트럭 부분에만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디테일하게 발표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점차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되는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신규 진입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본 분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생산 캐파가 증대되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 약 10배가 증가가 되잖아요. 요랬을 때 23년도 매출이 찍히기 전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되는 구간, 요 구간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되고요. 자, 모아가는 것은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약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으로 찍히기 전, 즉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받는다 라고 했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주가를 모아갔다가 23년도에서 24년도에는 분명히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5년도까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네 그럼 모아가고, 주가가 또 떨어졌네 그럼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25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 때 캐파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는 경우에는 이 캐파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25년도에 캐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국내 리포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국내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하기 때문에 캐파가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외국 증권사라던가 뭐 3프로TV에서 전문가님들께서 골드만삭스라던가 해외 리포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해외 리포트에서 캐파가 깎였다 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손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차트 분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오늘 26만 5천원 부근이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라인으로 보일 수 있는 23만 5천원 혹은 23만 7천원 부근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23만 7천원에서 23만 9천원 요 사이에서 이제 모아가면서 저항 라인이 올 때까지 들고 가는 것, 뭐 단타가 될 수도 있겠고 스윙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1차 수익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 저항 라인이 26만 5천원을 잡고 그 이후에 2차로는 29만 2천원까지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3만 7천원 아래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오늘 26만 6천원에서 26만 5천원 요 부분이 지금 저항을 맞고 있고 이 저항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저항 라인과 그리고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을 딱 선을 그어봤을 때 23만 5천원 부분이 지금은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요 라인을 보면서 요 지지 라인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1차적으로 26만 6천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지지 라인이 29만원대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도 있고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기본 분석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첨부는 높은 경쟁력과 원자재 절감 그리고 높아지는 캐파 증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봤었을 때 저 지금 첨보에 물려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답답해하거나 빨리 손절을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긴 호흡으로 들고 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둬서 25년도까지 좀 바라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손절의 폭이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도 손절이 더 많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더 낮은 구간에서 잡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들고 가면서 25년도까지 좀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기는 해요. 그런 분들도 쭉 들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연봉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는 추세고 이제 앞으로 우상향을 더욱더 만들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터틀 관점에서도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차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물론 우려되는 부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첨보가 시장에 추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는 경우에는 같이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여유가 되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들고 가면서 이 우상향을 끝까지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첨보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